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조금 프리하게 문의를 할 것 같고요. 한 달 전에 이제 한국건축사 협회에서 저희가 이제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저희가 이 틀에 대한 제도에 대한 얘기로 좀 더 했으면 합니다. 5년간의 시간을 무청사가 지나온 그 많은 시간과 공정한 그 과정과 그 많은 제안들에서 당선작이 최선안으로 나왔고 그 최선안을 거의 실시설계가 끝나고 이제 공사를 하는 시점에서 모든 것이 다시 백지화되는 그 상황을 저희 건축가들이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우리 누구에게나 다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건축가의 시선이 아닌 행정가의 시선으로 그 전에 만들어진 것이 다시 다 백지화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자유롭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먼저 신준규 선생님께서 개략적으로 한 10분간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주시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청주만이 아니고 고양시청사도 지금 문제가 있고요. 남해 군청사도 지금 현장 공무에서 진행 중인데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순천시청사도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주시청사의 그 결정되는 그 여파에 따라서 다른 시청사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이 단순히 청주시청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에 일단은 무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2019년에 국제 공무를 위한 그 총괄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이제 고향이죠. 고향에 가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과정을 보면 2013년도에 이미 이 청주하고 청원군이 이제 그 주민들 최초 전국 최초로 주민들 자발적으로 통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통합을 하면서 거의 87만의 인구를 가진 청주시가 됐고요. 그때에 이제 통합추진위원회 상생발전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시청사 현 부지는 앞으로 신축을 하더라도 현 부지에 지금 현재 시청사가 있는 그 중앙 부지에 짓는 것이 맞다 해서 부지를 결정하고 2018년도에 청주시청사 건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특별위원회에 6회에서 7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협의를 통해서 본관동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국제공무를 해야겠다. 청주가 직지의 도시고 15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인데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충북의 토종소지가 어디냐 그러면 청주라고 한 거라고 충주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충청이 충주하고 청주하고 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1500년의 역사도 있고 서원경부터 시작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청주라는 도시가 역사 문화 도시로서 알려지지 않고 이제 한때 교육 도시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 그 교육 도시라는 것도 천안한테 뺏겼어요. 뺏기고 지금은 무색무취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2019년도에 제가 이제 위촉받아서 가면서 그 직전에 그 관리용역업체가 한국건축가협회가 관리용역업체로 돼서 가협회랑 같이 일을 했죠. 일을 하면서 전문위원회를 만들고 2단계 공무심사 원래 이제 1단계로 돼 있던 거를 가협회와 청주시를 설득을 해서 2단계로 해서 조금 더 그 건축계 축제의 분위기로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설득을 하고 1억 8천 정도의 예산을 2억 5천으로 늘리고 2단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오픈으로 하고 2단계에 오픈해서 당선된 분과 초청 건축가들을 같이 조인트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행복청에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고 창동 우리 서울시에서 할 때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개선한 방법으로 1단계는 해외 업체를 이렇게 뽑거나 2단계에서도 국내와 해외를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이런 거를 안 했어요. 전문위원들이 또 이렇게 추천을 좀 해주셨고 1단계 때 64개국에 거의 한 500개 팀이 접수를 했고 52개 팀이 작품 제출했습니다. 이제 이때가 상당히 어려운 게 팬데믹 시작하고 이럴 때라 많이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52개 팀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5작품을 우리 심사위원들이 공개로
유튜브에도 공개하고 뭐 이래서 5작품 선정하고 2단계에는 초청 건축가 3팀, 그 북유럽의 스노에타, 그다음에 유럽의 도미니코 페로, 그다음에 북미의 다니엘 리베스킨 해서 3팀을 초청을 해서 8팀이 해갖고 당선작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스노에타와 한국의 그 토문 건축사 사무소가 당선이 됐고요. 잘 진행이 돼서 2020년 9월에 기본 및 실설계 용역 착수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때까지의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사를 질 수 있는 규모에 관련된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면적 지침이 있고 국의 그 개수가 있고 부서의 개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부서도 7개국 이상을 만들 수 없게 돼 있고 면적 기준도 이제 그 청주시에 87만을 계산했을 때 약 5만 5천 제곱미터다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면적 기준 갖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이제 행안부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 들어오지 못한 기존의 국이 한 3개국이 있어요. 그걸 본부로 해서 내보내놨는데 국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시에서는 어떻게든 그 3개 본부를 같이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이고 끌어안았으면 해서 그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면적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6만 5천 제곱미터로 늘려갖고 결국은 기본 및 실설계를 한 겁니다. 했는데 도중에 행안부 사무관이 바뀌면서 그걸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좀 원점으로 들어가갖고 실제 기본 및 실설계 끝난 거는 양쪽 다리를 잘라서 면적을 맞춘 거예요. 기형적으로 돼서 그 청주시의 이제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행안부를 설득해서 공사를 하면서 지하하는 동안에 투자 심사를 새로 받고 원복을 시키겠다 하는 조건으로 제가 승인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에 투자 심사 조건부 승인이 나고 그 자른 걸로 다 끝나간 상태고 실설계 완료가 돼서 조달청에 그 투자 심사인가요? 거기서 조달청에 투자 심사를 받고 이제 그 발주를 공사 입찰을 하는 단계에서 2022년 5월에 이제 그 현 시장님이 공천을 받으면서 스톱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공약한 것이 이제 시청사를 다 원점부터 다시 하겠다는 것을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자기가 그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당선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 합리적인 그런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뭐 많은 대다수가 자기를 뽑아준 거는 자기 공약이 맞았기 때문에 뽑아준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고 그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TF팀이 재미있는 게 5분인데 5분이 그 TF장이 도시를 한 사람인데 교통을 한 사람이라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이고 뭐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주 지역에 뭐 좀 안타깝게 충북 건축사회 회장 역임했던 분이 이제 그 시장하고의 그 연계 때문에 TF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좀 이런 본관동의 철거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의 논리는 본관동을 철거를 해야지만 이 본관동을 보존하는 걸로 전제를 해서 국제공모를 했기 때문에 본관동이 철거된다고 하는 순간 이 국제공모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새로 공모하겠다. 자기는 뒤에 그 49층에 코아루라고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대학에서 15층짜리 청사를 짓겠다 하는 게 이미 마음속에 다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철거를 해야지만 뭐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밀고 있고 지금 TF팀에서는 뭐 공식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게 본관동은 철거 뭐 문화재로서의 외색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게 중축한거나 이게 변형된 걸로 봐서는 그다음에 구조 안전 진단이 등급이 D등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존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얼마 전에 태극기 부대를 동원해서 철거 퍼포먼스도 했고 그다음에 시장은 내년 3월까지 철거를 하고 공무를 재공무를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슈로 보면 현재 국제공모의 결과에서 이렇게 이제 실설계까지 한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가 본관동 철거입니다. 본관동 철거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외색 시비도 있고, 그다음 안전등급도 띄고, 굉장히 그 본관동이 있음으로 해서 지하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공간 활용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 단점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배치의 비효율성. 그러니까 스노우웨터는 그 마당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바깥 마당, 앞마당, 그다음에 그 하나의 본관동이 어떤 그 어부지로서의 앞마당의 어부지로서의 이게 작용하는 걸로 했는데 그 배치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 큰 그 땅이라는 거를 너무 비효율적으로 활용했다. 근데 평면이 저충형으로 해서 넓게 되어 있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 평면이 이제 저 깊이가 뭐 생각보다 깊고 그래서 고층 건물에 비했을 때 효율성이 적고 지금 너무 거치장을 많이 하고 뭐 마당이나 이런 걸 만들면서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다. 그래서 지금 해배당 한 350만 원으로 그 발표는 됐지만 실제 지을 때는 380만 원에 해당이 될 거고 자기들은 고충을 하면 300만 원에 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의 안은 이제 시의회를 사실은 그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좋은 안으로 뽑은 거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거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한 지붕에 있으면서 협의를 잘하는 게 좋다. 콜라비스티 잘 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총괄을 하면서 시의회 의원들하고 이제 행정 관련 쪽을 만나 보니까 시의회가 옆에 있으면 일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수준이. 두 번째는 그 저희들이 설계하는 도중에 시의회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의회가 독립적으로 그 보좌관이나 이런 인력 보충을 할 수 있게 돼 갖고 그 시의원 한 명당 3명에서 4명까지 보좌관을 둘 수 있는 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면적을 계속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법이 바뀐 거에서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설계했던 면적 갖고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기능에서 그러면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독립으로 앞으로 가자. 독립하는 방법을 현재 설계안 갖고 우리가 한번 좀 보고 그거는 설계 변경할 때 반영을 하겠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생각은 본관동이 그 문화재 취권이라는 걸로 해서 강요를 해서 문화재로서 보존하게 된 거지 정말 보존의 가치가 있느냐 그거는 의심스럽다 하는 거고 결국 본관동이 철거가 된다고 한다면 본관동을 보존하는 걸로 해서 전제한 국제공모가 사실은 무색해지니 공모를 다시 해서 합리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한 300억을 자기가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의 기회 손실이나 비용들이 뭐 들었다고 하는 거를 다 절감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에서 보면 아까 이제 다른 청사들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뭐 제가 계속 얘기한 거는 1965년도에 강명규 교수가 설계한 건데 상당히 그 디테일이 좋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그 보호라든가 그다음에 그 시공성이나 그 시공한 퀄리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빛을 받을 때 보면은 그 난간에 그 한국적인 난간, 뭐 외색이라고 하는 그 난간이나 이런 것들이 빛에 투영되는 거. 그 다음에 65년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관공서는 다 수직적인 창이었는데 수평적인 창으로 창을 크게 내고 1층은 아케이드를 내면서 비대칭으로 해갖고 뭐 올린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우리가 고민했던 외색 논란, 외색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흔적들이 남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외색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동안 그 청주시의 어떤 그 발전을 이렇게 지켜온 그런 그 공간인데 그거를 꼭 헐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고요. 지금 고양시도 12월까지 완전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는 상태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카데미 극장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 최초의 건물인데 그것도 보존하기로 했다가 이제 현재 시장이 들어와서 철거하겠다고 지금 의지를 밝히는 상황이고 해서 이게 청주만의 일이 아니고 계속 이런 거에서 정말 이렇게 정치인들의 수장들이 바뀌면 모든 걸 뒤엎어도 되는가 이제 이럴 때에 우리 건축가들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너무 이렇게 휘에 빠져서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즘 여러 그 원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기고문을 받고 응원을 받고 기고문을 내면서 이렇게 대항을 하고 있는데 뭐 청주시에서도 가만히는 안 있죠. 그래서 최근에 거기 시설과장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는 식으로 반론의 기고문을 냈고 그 다음에 기자 한 분을 또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당성에 대한 것들 왜 본관동을 철거해야 되는 거를 역설적으로 또 이렇게 기고문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아마 그런 피 클 것 같은데
어쨌든 12월 초에 문화재청에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뭐 통보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아마 그 결정은 될 건데 시장은 문화재청에서 직권으로 하던 현장 조사에서 보존의 경우로 가더라도 자기는 행정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강해서 과연 우리가 이걸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정말 뭐 그 아이디어가 없어서 여기 뭐 이런 토론의 장을 통해서 건축가들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1년에 그 청주 시청사를 둘러싸고 이런 어떤 여러 일들이 아마 우리가 좀 이렇게 알기 시작한 게 우리 지난 8월 그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발표되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 새로 오신 시장님이 어떤 분인가 상대적으로 그 설계 공모를 진행했던 전임 시장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토론에 오기 전에 한번 좀 몇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전임 시장님이 한범덕 시장님 보니까 이임사에서 자기의 한 일을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다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라는 전제로 한 얘기인데 첫 번째가 도시 기본 계획을 재정비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1번이에요. 그리고 시청사 뭐 얘기도 하고 그럼 또 유네스코에서 인증받는 아동 친화 도시 이런 걸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새로 오신 이범석 시장님의 취임사를 봤더니 한 5가지 정도의 공약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복지를 하는데 AI와 메타버스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복지를 좀 실현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시고 청주를 미래 4차 산업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배경이 행정을 이렇게 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 장문의 취임사 말씀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봤는데 결국 이제 의식의 차이, 그 문화나 역사에 대한 관심, 뭐 이 차이가 한 분은 그 청사를 기존에 있던 청사를 보존하고 거기에 또 붙여서 뭔가 청주의 역사적 힘, 역사와 문화의 힘이라는 것을 그 건물을 통해서 드러내려 했고 또 한 분은 그거 다 밀어내고 미래 첨단 산업제 첨단 시대에 거기에 맞는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신 그런 강력한 추진력과 의지를 가진 그런 분이 시장이 되셔서 그걸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현재 상황만 본다 그러면 무엇이 맞느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건축하는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어디를 이 시점에서 무엇이 좀 적합한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도시의 힘 혹은 경쟁력 이런 것들은 결코 무슨 산업에만 있지 않죠. 경쟁력으로도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또 1500년이나 이렇게 쭉 쌓아왔던 그 역사와 시간 그리고 거기에 쌓여 있는 그들만의 어떤 문화적 힘, 뭐 직지의 도시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느냐 그런 거 다 밀어버리고 또 15층짜리 최첨단 미래 지향적 어떤 건물을 지어서 그게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 데서 되게 허구적이다. 라는데 뭐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그게 너무나 너무 근시안적이고 이 경제 중심적, 행정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좀 얄팍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는 별도로 저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2009년에 노원구에서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을 했는데 2010년도에 지자체장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설계 공모한 거는 취소하고 지금 그때는 이제
이 문화를 위한 건물을 설계를 했는데 복지를 해야 되는 시대인데 무슨 이 문화센터를 짓느냐 하고 아주 그냥 한마디로 다 그 한마디에 다 취소되고 저는 그때 사례금으로 5천만 원인가 받고 그럼 끝난 일이 있어요. 그게 저기 있는 저 모델입니다. 저 하얀색 모델, 저 큰 모델, 그 모델이 저건데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저게 한 30대 1쯤 되는 경쟁률을 뚫고 당선을 한 건데 너무 당선했다고 엄청 기뻐서 파티도 하고 그랬었는데 불과 한 2달도 채 안 돼서 설계 계약 하기 직전에 이게 다 나가리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계 공모하고 다 약속해놓고 약간의 보상금으로 그냥 다 걷어치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은 안 그러네. 외국도 그랬어요.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도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하기 전에 이미 설계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주교단 회의에서 다 부결시키고 안토니 가우디를 그 건축가로 선임했죠. AIA 그 자기네 사업, 미국의 건축사협회 사업도 안톤 프레독이 70년대 당선을 했는데 그건 나가리 시켰어. 나가리 시키고 한참 있다 10년쯤 뒤에 다시 공모해서 다른 안들을 뽑았어요. 그때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안톤 프레독이 완전 그쪽에 제일 첨단에 가 있던 분이고 그런 형식의 건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많은 미국 건축가들이 그래서 그걸 다 나가시키고 새로 이렇게 한 10년 후에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그런 거 충분히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뭔가를 찾아가기 위한 어떤 잘못된 스텝이 있다 그러면 피드백해서 다시 만들고 할 수 있는 사회가 선진 사회인 거죠.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가. 그런데 그런 틀로 이 청주시청사를 다시 보면 이게 과연 이게 이제 한 걸음 나아간 한 걸음이 아니죠. 한 80억, 90억쯤 설계비를 내고 또 국제적인 설계 공모를 다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청주 시민의 엄청난 그 관심과 열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몰아넣었던 그 안을 그냥 없애고 다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다 현재 스노에타와 토목건축이 해온 그 작품이 이렇게 다 무산되어야 하고 새로 어떠한 작품을 뽑아야 되는지를 잘 제대로 된 어떤 이유와 논리와 근거들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의 매몰 비용 책임지고라도 포기하고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만 그게 지극히 개인적인 정치적 논리라거나 어떤 개인적 욕망이거나 개인적인 어떤 그 모험심 같은 그런 걸로 뭐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섞여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거는 역사적 죄인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순히 건축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큰 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이렇게 논의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단호하게 반대할 일이 있으면 반대하고 하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건 당연하죠. 우리 건축가들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의 설계를 나의 말하자면 새끼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걸 그런 가치를 전혀 보지 않고 모든 걸 하우머치로 보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 막 아주 말하자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그건 그거다 이거야. 그건 우리끼리의 얘기다. 그거고 뭐 아까 김삼일 선생 말씀대로 이거는 유사이래로 그랬어요. 유사이래로 그랬고 동서양은 막론하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인가 그런 운동도 한번 벌렸죠. 그 안중근 기념관에 준공식을 하는데 설계자를 안 불렀어.
그래서 설계자를 왜 안 불렀니? 그랬더니 설계자가 누군지 모르겠대. 왜냐하면 공사를 하는 게 끝나는 게 준공인데 준공할 때는 소위 말해서 법정 감리하는 사람 이름만 있지 설계자 이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설계자 안 불렀어. 다 안 부르거든요. 안 불러요. 공공건축할 때 안 불러. 자 그래갖고 이제 그걸로 저희 세관협이 한번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월드컵 준공식 때도 유춘수 선생을 안 불렀대. 그 다음에 국립박물관 준공할 때도 누굽니까 그 박승. DMP에 박승. 박성순 선생 안 불렀대. 승효상 선생도 그랬대. 뭐 하여튼 5명 어른을 불렀더니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뭐 경복궁 준공하는데 그 도목수는 저 밑에 손님석에 앉아 있었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건축가는 그냥 설계자고 설계는 말하자면 전체 공사비의 5%의 일종의 매몰 비용 중에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사람한테 비용이야.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 얘기는 차치합시다. 지금 뭐 하루아침에 그게 될 일이 없는 건데 우리가 따져야 될 부분은 이런 거죠. 과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서 기존 설계를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걸 그렇게 하면 서로 논쟁이 될 거고 실제 내재적 조건을 한번 해보자. 내재적 조건이라는 게 북한 사람 생각할 때 그 사람 입장을 대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왜 저렇게 싫을까? 네? 새 시장이 왜 저 건물을 저렇게 싫어할까? 그리고 왜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저렇게 악착같이 부시려고 그럴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건축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표상이에요, 표상. 자기의 아주 제일 중요한 업적이자 상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독재자나 이런 사람들이 건물을 짓기도 하고, 예를 들면 남북 협력소인가 거기는 폭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발을 하든 건설을 하든 그거는 정치적인 표상이야. 그러니까 새 시장은 정치적으로 옛 시장이 만든 표상이 자기 앞에서 들어서는 게 싫은 거지 당연히. 그건 뭐 상식이에요. 그리고 자기 표상을 거기다가 세우고 싶은 거야. 나머지 건 다 그거에 동원되는 논리예요. 그 뭐 싸다는 둥, 쌀 리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정치적인 표상을 위해서 옛 거를 지우고 자기 거를 하고 싶을 것이다. 그건 상식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왜 저렇게 자신 있게 할까를 우리가 좀 물어봐야 돼. 예? 왜 저렇게 자신 있게 할까를 알고 보면은 실제로 그런 정치적인 속셈으로만 하면 저렇게 자신 있게 못 해요. 저렇게 자신 있게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싫은 거야. 실제로 싫은 거야. 실제로 배기 싫고 실제로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싫은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뭐 때문인가 저는 고민을 하면 결국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청사를 보존할 거냐, 헐 거냐. 그죠? 구청사를, 옛날 청사를 헐 거냐 말 거냐의 이슈라고 사실 이 문제가.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보존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당파적인 것도 아니라 입장이에요. 세계관이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딱 들어서면서 예컨대 도시재생에 관계되는 게 싹 바뀌었어요. 도시재생 사업 계속 하는데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모든 예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란 말도 안 쓰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 때 했던 사업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하는 게 많아요. 도시혁명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사전공공기획지도라는 건데 그걸 그대로 받아왔어요. 너무 좋으니까. 대신 이름만 브랜드만 바꿨어. 신속통합으로. 그러면서 자기
브랜드인 것처럼 얘기해요. 광화문 광장도 안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싹 해갖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의 일환으로 도시재생도 하는데 대신 이들의 입장은 뭐냐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거는 노야. 그리고 그 입장에서는 옛날 거를 보존한다는 것 노야. 예컨대 서울시의 7017이라든가 세운상가에 대해서 오 시장이 지금 어떤 세운상가에 가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난 그게 진적으로 물었다고 생각해요. 싫은가요? 너무나 배기 싫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대에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세계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렇게 청주 같은 데는 AI 뭐 그런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걸 해서 경제 발전을 해갖고 좋은 도시가 돼야 된다는 정치가 입장도 있고 아니다. 우리가 청주에 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아름답고 보존해서 쓰는 게 옳다라는 입장도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 속셈으로만 봐도 안 되고 우리 건축가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는 비분분 관계만으로도 안 돼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런 우리 같이 건축 문화나 이런 것들이 후진적인 나라에서 이렇게 정면 충돌하는 거야. 그러고서 이렇게 막 파열음이 일어나고 사회적 갈등이 되고 아주 무식하게 이렇게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꾸 뭐 구조적으로 건축가가 뭐 이런 데 좀 받지 말자라는 얘기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그 속내를 내재적으로 접근해서 야, 그거는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되냐 얘기야. 다만 스노에타를 계속 쓰는 조건을 내세우면 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노에타가 클라이언트가 바뀐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바뀌었으면 결국 클라이언트가 바뀐 사람이 다른 요구를 하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지.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따로 해라 이래. 그러니까 나는 순서가 새 시장이 나 이거 도대체 건물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이래저래해서 못 받겠다. 그러면 건축가한테 가서 이거 좀 바꿔주쇼. 이렇게 요구했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그렇게 하고 건축가가 그거는 내가 저 건축가로서의 양심상 그냥 그거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임하고 빠지면 그렇게 돼서 그 다음 건축가를 뭐 다시 선임하든 컷배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많은 선진국에서는 아마 내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껌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꼭 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미 이 양반만큼 이거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인 사람이 없고 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누굴 다시 뽑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뽑힐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이 시장이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건 내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정말 무식하게 하고 있다. 폭력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아주 싸움 나 잘하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게 아닌 것 같고 이참에 이제 껌빼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거에 너무 매몰돼 있어. 응? 그래서 만약에 그 설계 공모 과정에서 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까지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겠을까? 그 RFP에. 그런 과정들 자체가 없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공건축물이라는 건 이게 진짜로 하루살이에요. 임대 박히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단체장의 어떤 정치적인 로의 의사가 아니라 진짜 시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 RFP 설계 지침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사전 프로그램이나 기획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사장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시장 바뀌면 싹싹 바뀌어버리는 이 도시, 말하자면 4년짜리 도시가 돼버린다. 자,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시민사회도 문제가 있고 그런 거 합의한다고 했을 때 진정으로 합의가 됐냐.
제가 뭐 이게 시에서도 여러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관여합니다만은 시의 도시기본계획이나 무슨 여러 가지 경관기본계획 만들면 시민이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저 용역사하고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이 슥싹슥싹 만든 다음에 시민공청에 딱 집어넣고 채택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도 안 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마찬가지로 이런 시청사를 하는데 정말 시민들이 오랜 숙고를 거쳐서 시민적 합의에서 어떤 지침이 만약에 나왔다. 그런데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시장이? 못 바꾼다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태극기 부단지 뭔지 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시민의 반을 얘기를 안 듣고 이 지침이 만들어진 거야. 여기만 그러냐? 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가 엄하게 공공건축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거 설계한 건축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가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 시민사회에 문제가 있고 그 건축가들도 자꾸 작품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어요. 공공건축을 할 때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 주인이 공공이에요. 그리고 그 공공이라는 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공공이라는 게 자기가 납니다라고 나온 게 얼마나 됐습니까? 시민혁명 이후에나 나왔어요. 그리고 건축가들이 자기 이름들 걸고 자기 작품이라고 얘기한 것도 불과 200~300년 전이에요. 그 전에 누가 건축가라는 사람은 다 익명이거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직 건축에 대해서 공공건축에 대해서 참 멀었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고 우리 건축가들이 뭐 권리를 되찾자 이런 좀 뭔가 이런 운동보다는 이 구조적으로 이게 왜 그런가 우리가 진짜 선진적인 건축 특히 공공건축에서 이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한 선생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 건축이나 이런 도시 쪽을 취재해 보다 보면 이제 보존 얘기를 하셨는데 요 근래 이제 보존에 대한 이슈가 다 이제 와장창창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주요한 이유는 몇몇의 의사결정이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대다수가 예를 들자면 서울만 해도 아파트 한 동 남기기가 엎어지면서 개포동도 이제 허물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남기기 안 하겠다라고 잠실주공 5단지도 이제 철회가 됐죠. 근데 그렇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서울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결정을 누가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몇몇이 정한 결정이고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이 의견이 나오면서 바로 뒤집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번 청주시 건도 봤을 때 처음 신춘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그 남기기의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런 국제 공모를 진행하는 데 시민단체 특별위원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됐고 그 역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그러니까 그 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연장선상이 있는 거죠. 그 시민은 정말로 그 어떤 다른 의견, 다른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뭐 하다못해나 그 논의 절차에 대한 것들이 쭉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돌이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일단 선생님한테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민연대, 네. 그 청주 지역의 NGO에서 충북 참여연대라는 데가 이제 주가 되고 거기 이제 시민들, 그 교수들, 그 다음에 되게 하는데 아마 이제 지금 보면 한 선생님이 뭐 정확하게 찝은 것 같은데 이제 되게 그때는 이제 시민 쪽에 있다 보니 운동권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범석 시장은 태극기 부대 쪽이니까 그게 이제 극과 극인데 그때도 이제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그 찬반 보존과 철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많이 됐고 7번을 거치면서 결국은 내셔널 트러스트에 보존 가치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보존 가치가 있다 하는 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근대건축 분과위원회에 있던 활동하던 사람이 이제 청주의 교수가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문화청의 분과위원회하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보존을 결정을 안 하면 직권으로 상정을 하겠다는 거에서 이제 좀 탄력을 받아갖고 그러면
문화재로다 등록은 안 하고 우리가 보존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좀 변형에 좀 자유를 갖겠다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문화재청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제 참여연대 NGO에서 한 20명이 돼갖고 제가 가서 이제 특강을 뭐 공공건축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에서 특강을 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한 10회 정도의 거기서 이제 하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논의를 거쳤다고 본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끼지 않고 이제 주로 이제 시민단체들이 낀 거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 또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꾸 이제 뭐 서울에서도 그 뉴타운 할 때도 뭐 좀 그랬고, 사실 이제 익선동에 그 아파트가 들어올 때도 사실 몇 사람을 설득해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익선동의 아파트를 다시 못 짓게 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익선동이 상당히 뭐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삶의 근거를 너무 쉽게 이렇게 없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그 근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했고요. 아까 우리 함 선생님이 얘기하는 공공의 주인이 얘기는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전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스노우웨터를 불러갖고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요거의 범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문의해보고, 사실은 그 이범석 시장이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만약에 본관동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느냐 하고 스노우웨터한테 물어보고, 스노우웨터 측에서도 그거는 꼭 본관동을 지금 있는 그대로 남기는 것이 아니고 그걸 뭐 흔적을 남기기를 한다든가 어떤 여러 방법의 어떤 그 보존의 방법이 있으니 자기들이 그걸 제안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층으로 되어 있는 비웃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본관동에 철거라고 하는 거는 보기 싫다는 게 아니고 그 공부를 새로 하겠다는 건 빌미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치적, 저는 첫 번째 얘기하신 건축물의 어떤 치적으로서의 어떤 자기가 삼으려고 하는데 너무 싫다. 근데 실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게 어떤 공개적으로 하고 그걸 계속 발표하고 그 기사화를 하면서 굉장히 그 보수적인 분들이 너무 국제 공모가 잘 됐고 결과물이 너무 만족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건축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이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 과정이 굉장히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쳤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제가 직접 설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다면 이 스노우웨터와 토무니한 것들이 굉장히 잘한 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이제까지 그 다른 도시에 있는 청사들이나 이런 것들하고 좀 다른 근간을 만들고, 청주에 이 스노우웨터가 설계한 시청사가 정말 그 완성도를 높여서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 근데 그 전 시장님이 3가지를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난 3가지만 확실하게 해주고 안은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일단 24시간 그 시청사의 부지에 시민들이 접근성을 확보해달라. 두 번째, 공무원들이 정말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끔 해달라. 청주시에 있는 한 3,000명의 공무원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 스마트 오피스를 만들어서 구글 오피스처럼 자기 자리를 꼭 필요한 애들은 자기 자리 주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조금 더 공유 오피스 개념으로 해서 모든 그 시의 공무원들이 한 건물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 설계에 대한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 함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 대한 것도 상당히 되고, 사실 아까 이제 주인이 사실 시장이 아닌데 시장이 주인 행사하는 게 저는 싫은 거예요. 사실은 아까 나중에 말씀하신 건 공공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공공의 주인을 대표하는 그 시장만 바뀐 거지 사실 공공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해온 과정들을 좀 중시 여기고 기존에 당선된 설계자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좀 해주고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다시 그런 대화가 없는 거죠. 본인은 전 시장이 그런 대화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하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똑같은 전철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아까 얘기한 그런 후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